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북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북미 대화가 좀처럼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사실 그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외무상을 직접 만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한 얘기도 상당히 좀 이렇게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타협하길 희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그 합리적인 우려라는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핵화를 강조를 해왔고 북한은 이제 제재 완화를 여기 대해서 이제 요구해 왔는데 예. 그걸 좀 현실적으로 좀 절충을 하는 그런 압박 아니냐 이런 아하. 관측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지금 엄중한데 이럴 때 북한하고 중국이 시의적절하게 소통하는 그게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이 북중 수교 70주년인데 예. 그래서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도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게 이제 또 말을 좀 뒤집으면은 예. 중국이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그 공개적인 그런 암시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여기에 리용호 외무상 역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그 의지를 좀 재확인하는 답변을 네. 내놨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서도 좀 북중 관계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시진핑 주석한테 그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평화 왕정, 한반도 평화라든가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예.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북중 관계가 좀 강화되는 듯한 모습인데 저희가 이 미중 관계도 좀 살펴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회담을 진행하면서 네. 물론 무역 전쟁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이 북중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두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 하면서 따로 만났죠.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데 중국이 100% 돕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 중국 모두한테 위대한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당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을 휴전을 했죠. 그 배경 브리핑을 설명하면서 북핵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 정상 간의 북한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런 예.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반드시 핵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을 다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두 정상 간의 어떤 모종의 절충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제재 완화를 이제 쭉 이제 기조로 삼아왔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른바 쌍궤 병행, 네.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를 동시에 논의한다는 거니까 이것 사이에도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절충 같은 게 있었던 게 물론 상당히 조심스러운 관측인데요. 네. 이런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문 대통령 만났을 때도 남은 합의를 북한이 이행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뜻을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일단 어떤 이런 좀 유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입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어떤 외신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북미 대화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블룸버그 통신이 전반적으로 쭉 썼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의 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두 사람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겉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직접적인 채널 아시다시피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정책 특별대표가 임명이 됐었죠. 지난 예. 8월에. 예. 네. 벌써 13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북한 쪽 상대방이 이제 최선희 외무부상인데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뭐 비선 접촉만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설만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좀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그러면 비건 대표하고 인터뷰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국무부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뭐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쪽 블룸버그 통신 판단은 북한이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톱다운 이른바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거기만 계속 파고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그 좀 접촉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무부라든가 이런 실무진들이 참 일이 꼬인다 하는 식의 약간의 불만을 보이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의 그 어떤 그런 심중도 그런 맥락에서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네.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북미 인사들이 판문점에서 네.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화의 불씨가 아직은 좀 살아있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언론은 아주 확정적으로 썼었죠. 네. 지난 3일에 판문점에서 앤드루 김 CIA 그 코리아 센터장이죠. 예. 이 사람이 그 북미 1차 정상회담 이후에 그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때 가서 만났고 그때 한 북한 사람들을 한 서너 명 정도를 접촉을 했는데 거기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이 CIA 쪽에다 이제 대변인한테 이걸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2차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쯤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를 한 3군데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앤드루 김이 만난 걸로 지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비선의 어떤 실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아직까지 뭐 확인은 안 됩니다. 예. 네, 또 이런 분위기에 발맞춘 듯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곳곳에서도 북한을 향한 좀 유화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 가장 주목이 되는 게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뭐 상당히 강경파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미국 공영 라디오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있다면은 그 경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람 입에서 제재 해제라는 표현이 써진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체도 의외죠.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그 부시 대통령 장례식 때 이제 미국 갔다가 지난 6일에 그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는데 예. 그리고 나서 국무부가 이제 거기 만난 거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압박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맥락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 성명에서 빠진 것도 미국이 조금 좀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있는데 예. 그 2014년부터 이제 계속 했는데 올해 토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그 15개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나라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한 나라를 설득을 못해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토론을 조금 비껴가려고 조금 좀 수위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네. 나옵니다. 예. 미국 의회도 한번 살펴보면 오히려 의회는 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일부 그 북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이제 미국이 이제 세우는 그런 관련 법안인데요. 거기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톱다운 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이제 몰아가니까 미국 의회가 견제를 해왔는데 의회는 계속 지금 견제를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해외 동향을 선재규 연합인포메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